안녕하세요, 김정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촬영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3월 달에 시작했는데 그 시작 이후로 지금까지 주로 회전 발차기 그리고 540도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향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고난이도 발차기를 위한 밑바탕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회전 발차기 총 6단계로 나누었고요. 이 각각 단계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들을 정리할 거고 향후에는 이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가 설명 없이 이 영상을 기반으로 고난이도 발차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스텝에서 중요한 내용은 내가 추진을 얼마만큼 언제까지 할 것이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오른발을 짚었을 때 중심을 오른발 앞쪽으로 실어라라고 지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회전수가 많아지고 회전 발차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차기 위해서는 내 스텝 단계에서 오른발의 중심이 치우쳐져 있는 것은 회전을 방해하고 내 중심을 앞으로 튀어나가게 하는 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발의 중심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두시고 오른발은 내가 회전할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감속, 그러니까 추진을 두 발 다 하는 것, 이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변수들은 자기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걸어갈 것인지, 왼발을 들었다 놓을 것인지, 아니면 한번 콩 뛰었다가 회전 발차기를 찰 것인지, 그런 스타일에 관한 부분들은 자기에게 맞는, 그리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색깔을 스텝에 그대로 담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감속 전환 단계입니다. 이 감속 전환 단계는 우리가 흔히 비비기 단계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이 단계는 추진시킨 힘을 회전력을 만들면서 점프하기 전에 그 힘을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힘을 저장해야 되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어떻게 저장할 거냐, 이 힘을 어떻게 저장할 건지는 본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힘을 저장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발을 지면에 대고 비벼서 저장하는 비비기 스텝이 있고요. 발을 짚자마자 점프로 이어지는 원 스텝, 그리고 발을 비비기처럼 짚었다가 공중에 한번 뗐다가 다시 점프로 이어지는 투 스텝, 이렇게 총 3가지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것을 선택하면 되고요. 각각의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비비기 스텝은 발목이 불안정한 대신 체공이 높습니다. 그리고 원 스텝의 경우에는 발목이 안전하고 기복이 없습니다. 기복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렇지만 체공이 낮고요. 투 스텝 같은 경우에는 원 스텝과 비비기 스텝의 장단점을 조금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춘 중간 단계의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비기는 체공이 높고요. 원 스텝은 기복이 적고요. 투 스텝은 비비기와 원 스텝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나에게 맞는 스텝을 본인이 스스로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스텝에 맞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이 회전을 할 때 축이 움직이면 안 돼요. 내가 뒤에 대각선 축을 잡았으면 이 회전한 단계에서도 이 축이 변함없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이 축이 앞으로 이동되거나 더 뒤로 누워지거나 하는 축 이동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텝, 내가 알맞는 스텝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축이 이동되는지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도약기입니다. 도약기는 내가 힘을 저장했던 것을 폭발시키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발과 손의 타이밍, 이 타이밍을 어떻게 알맞게 가져갈 건지, 보통은 양팔과 왼발을 드는 타이밍, 그리고 오른발이 땅바닥을 밀어내는 타이밍이 정박자에 이루어져야만 채공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하지의 트리플 익스텐션이라는 건데, 내가 발목도 펴지고 무릎도 펴지고 엉덩이도 신전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한 번에 빵 하고 터져줘야 우리가 몸을 좀 더 회전시키기 편하면서 점프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도약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손과 발의 타이밍, 그리고 발을 밀어내는 트리플 익스텐션,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공중회전기입니다. 이 단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의외로 간단할 수 있는데요. 그 조건은 전에 있었던 도약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공중회전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도약기에서 트리플 익스텐션이 완전히 이루어졌으면 축은 공중회전기에 잘 잡혀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트리플 익스텐션, 이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 약하게 되면 공중에서 내가 상체를 구부리거나 아니면 이게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듯한 이렇게 축이 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공중회전기의 단점은 이 도약기의 문제점이라고 봐도 무방하십니다. 그래서 트리플 익스텐션을 하시는 게 공중회전에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도약기에서 벌렸던 팔을 공중회전기의 내 몸 쪽으로 가져오면서 회전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렇게 손의 위치가 다르면 회전력을 방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 위치는 대부분 어깨와 명치 사이에서 같은 선상에서 모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도약기에서 완전하게 점프를 이루어냈는지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공중 동작에서 내가 손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지, 어깨와 명치 사이에 손이 위치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발산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이때까지 추진하고 저단 감속하고 도약하고 그리고 회전력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발을 딱 차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반대 동작입니다. 돌려차기를 찰 때도 우리가 손 옆으로 빼고 뿌리기를 찰 때도 상체를 이렇게 닫아주는 듯한 반대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의 발차기가 강하게 쭉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에서 돌려차기, 뿌리기를 찰 때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쓰시면서 공중회전에서도 발차기를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타겟을 확인하고 차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돌려차기 같은 경우에는 타겟을 확인하기 비교적 쉬워요. 내가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 차는 게 아니고 돌아가고 나서 차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돌려차기는 쉬운데, 뒤돌려차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회전보다 조금 더 회전을 열어줘야 타겟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지점까지 와야 여러분의 발차기가 길고 멋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40도나 900도 발차기도 타겟을 확인하고 차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발차기 단계에서 중요한 거 반대 움직임을 가져가시고요. 이 반대 움직임은 타겟을 확인한 후에 이루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착지기입니다. 이 착지기에서 회전 발차기를 하다가 많은 부상이 일어나죠.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만드시고 그 기준에 맞게 연습을 하시면 부상의 위험을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땅에서 돌려차기를 찰 때 보통 뒤꿈치를 180도 돌려서 앞을 보게 하라고 하죠. 이것도 720도나 턴차기 1080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뒤우려차기 같은 경우에는 뒤우려차기를 하고 T자를 만든다 생각하고 내 발이 이렇게 90도 옆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90도, 이 기준이 540도, 900도 이렇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 발차기에서 돌려차기 종류의 회전 발차기는 뒤꿈치가 앞을 향해야 되고, 뿌리기 종류의 회전 발차기는 뒤꿈치가 옆을 향해야 된다. 이 기준을 딱 세워두시고 그에 맞게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이 착지에서 발생하는 부상의 위험을 조금은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회전
차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다음 영상 기다려주세요.